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할 노래는 이그니토의 비관론. 그 어떤 반론에 여지 없는 비관론. 거리를 보면 퇴화된 몸을 비추는 조명. 희망은 공평하지 모든 이들을 속여. 점차 또렷한 광기의 흔적과 흔적함에 따라 흔적 막속을 깨고 드러나. 오직 너린도 화려한 악마의 나침반. 눈과 진의 역시나 멋있게 들리기 위해 공부를 했지. 숨을 내쉬면서도 난 또 이 끈을 놓지 못하네. 독하게 맘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게 없다네. 타일은 이제는 각서제를 마시는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꿈을 꾸려 하네. 온통 검은색으로 위 도시의 광경들이 물들 때. 이그니토의 비관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네요. 네. 네, 말들이나 그 풍경이나 네. 비유들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데 네. 사실 이 그로테스크하다는 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결국은 실제 여기서 이제 이 가사에도 나오지만 실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벗겨냈을 때 거기에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게 우리한테 보여지게 마련인데 실제를 생각하면 예전에 그 뭐죠? 매트릭스 기억나시죠? 네. 매트릭스의 주인공은 뉴욕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뉴요커잖아요. 근데 그 실제 라고 하는 것은 그 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그 틈들이 생기잖아요. 실제 세계에서 뭐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약간 이제 락강식으로 하면 살고 있는 세계가 상징계라고 하면 그 상징계의 실제 그 어떤 틈들을 보여주는 게 그 검은 양복의 에이전트. 에이전트들이었는데 그 실제 틈을 열고 들어가면 그로테스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환상인 거예요. 환상이고 여기 홀로그램이라는 말도 나오죠. 홀로그램이고 그 실제 틈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굉장히 낯선 방식, 낯선 형태로 실제라고 하는 것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리얼리티가 아니라 더 리얼이라고 하는 용어가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실제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 그 리얼리티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보면 꼭 그것이 실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그로테스크한 풍경이.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보여지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예술가들이 그것을 드러낼 때 그 그로테스크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과장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장과 그로테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낯설게 보도록 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이그니토의 비관론도 역시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그로테스크의 일정 정도의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리를 보면 퇴화된 몸을 비추는 조명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이 진입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거리에서 비치는 조명에 의해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왜곡돼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딱 포착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낯설음을 확 드러내면서 그것이 이제 이 지금 비관론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그 세계로의 어떤 진입로 같은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내 주변을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 사실은 너희들한테 뭐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희망을 가져도 너희는 그 공평함 속에서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네 주변을 둘러싼 어떤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환상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어떤 영원할 듯한 강자들의 법칙이다. 그거를 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죠.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이 강자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삶의 어떤 대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배하고 있어서 이 거짓뿐이다.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오직 너를 인도하는 것은 악마의 나침반이다.
불과하다. 네가 가봤자 파국의 길,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가 어떤 그 공평하다고 믿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진짜 비관주의적이죠. 예, 진짜 비관주의적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훅에 보면 나는 거짓된 과거를 낙태한 21세기의 20대 즉 사생아 얼굴을 가린 채 내 목을 조른 깡패가 대체 누구야? 누구든 내게 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선언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보면. 근데 그 현실은 눈을 가린 채로 정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현실인 거고, 아까 얘기한 강자들의 법칙 안에서 계속 나를 말하자면 소비하고 또 이용해 먹기만 하고 이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짓된 과거를 낙태한 21세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거 역시도 제대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현실도 부합하지 않아요. 현실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가렸거든. 그리고 내 목을 조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진실을 못 보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발생하는 거. 내가 얼굴을 가려진 채로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깡패한테 붙잡혀 있다면 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발버둥 치고 내 눈을 가린 손을 치워버리고 이 깡패를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벌스2로 가면 이제 여기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믿음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희망은 공평한 거라고 계속 주입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봤자 그의 게임에 던져진 주사위 이를 쫓았던 바보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련해 놓은 어떤 질서 속에서 결국은 계속 쳇바퀴 돌듯 돌 수밖에 없고, 그 쳇바퀴의 끝은 나의 파국이고 나의 절망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위로 오르기 위한 시도인 거죠. 그들이 마련해 놓은 게임 법칙 안에서 게임의 왕의 전설에 다가서는 걸 믿어 단잠에 빠진 동안 긴 꿈을 꾸던 아이.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기서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자이든 타이든 이제는 각성제를 마시는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꿈을 꾸려 하네. 자, 이 각성제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각성제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맥락에서는. 왜냐하면 꿈에서 깨어나야 되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계속 꿈을 꾸려 하는 거죠. 이 무모한 꿈을. 그러니까 이 무모한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사실 현실에서 보면, 그쵸? 우리가 다 꿈을 꿔야 되니까. 그런데 이 비관론이라고 하는 노래가 보여주는 현실 안에서 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게임 법칙 안에서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깨버린 나는 잠들지 못해. 왜냐하면 한번 꿈에서 깨고 나면, 그래서 조금 멋지게 얘기하면 한번 실제를 알아버린 자는 그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계속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죠. 이제 예전처럼 정말 허황된 어떤 그 꿈에 부풀어서, 만약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어떤 희망에 부풀어서 그 꿈을 꾸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다시 벌스 3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 어떤 이미지가 딱 보이는데, 선택받은 인간들이 벌이는 축제, 온통 검은색으로 이 도시의 광경들이 물들 때 어둡게 깔린 사정권에 머문 때는 인파들의 자치는 그가 전부 거두네. 그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그 강자들의 법칙의 어떤 주인공이겠죠. 그 주인공이 결국은 선택받은 자들의 어떤 축제 속에서 축제만 있고, 세상이 까맣게 물들 때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은 결국 희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환영에 불과하고 홀로그램에 불과하고, 우리는 늘 그 삶 속에서 실제와 혼동하고 그런 어떤 구조들 앞에서 결국은 내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나태해서 그래.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 속 진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 착각의 고삐 넌 절대 놓지 못한 채 죽어가겠지. 가엾은 시대 속에 매몰돼 버린 목숨 그 앞에 몫은 네가 감당하지 못할 모순 뭐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끝나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나지만 과연 이 모순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이 착각을 아는 것, 그 다음에 가엾은 시대의 어떤 본질을 아는 것이 좌절로만 끝날 것인가, 절망으로만 끝날 것인가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비관론이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비관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어차피 똑같아, 해봤자 안 돼, 이거냐, 아니면 그 모순을 정말 눈 크게 뜨고 그 진실들을 봐야 되는 거냐, 그 판가름을 계속 우리한테 어떤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이 코러스에서 그래서 그 깡패에게 벗어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진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발생하도록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어떤 예술 작품이 고통스러운 것 혹은 비극적인 것, 아주 여기서처럼 어떤 비관 논 이런 것으로 끝난다고 해서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우리 뭐 다 알고 있겠죠. 결국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 필터를 통해서 다시 보고 진실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그 진실을 똑바로 보려면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속에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 그로테스크라고 하는 게 사실 여기 보여지는 어떤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실제가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예, 여기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과장돼 있고 그 과장된 어떤 폭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실제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랩으로 하는 각성제 느낌의 네네. 그런 가사였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